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시장에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곳이 있다는 걸. 2026년 5월 기준 글로벌 자금은 한 곳으로 꾸역꾸역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비디아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다 해먹는데 다른 건 왜 봐?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미 엔비디아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할 AI 반도체 탑3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기업은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세 기업을 이해해야만 AI 투자에서 진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하나만 떠올립니다.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엔비디아 아니면 의미 없다. 그딴 거 왜 사냐? 엔비디아만 사면 된다. 적자인데 왜 봐요?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에 올인하는 것이 정답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I 시장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방대해질수록 엔비디아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만 좋다고 해서 차가 잘 달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바퀴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나고 냉각 장치가 없으면 엔진이 타버립니다. AI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GPU라는 엔진만으로는 이 방대한 연산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네트워크 칩, 연산을 분산하고 제어하는 CPU,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하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착각이 바로 여러분이 잃을 수 있는 기회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질을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본질은 GPU 독점이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생태계의 핵심이지만 유일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레 오스 ETF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ITF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인텔 이 세 기업에 무려 62%나 집중 투자를 합니다. 왜 이 세 기업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세 기업은 AI 산업이 성장하면 구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파이프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의 핵심 GPU를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브로드컴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과 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칩 시장의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CPU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AI 시대의 CPU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은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같습니다. AI라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통행료를 걷어들이는 이 톨게이트는 자동으로 수익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구조적인 근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ITF의 기초지수는 Across US AI Semiconductor Top 3 Plus Index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AI, 반도체와 관련성이 높은 1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상위 1, 2, 3위 종목에 각각 22%, 20%, 20%의 비중을 부여합니다. 즉, 상위 3종목이 지수의 절반이 넘는 62%를 차지합니다. 이 지수의 성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21.9%, 3개월이 37.6%, 6개월이 120.3%, 1년이 87.3%입니다. 이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낫의 우닥, 이나, 한국 투자 신탁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보다 높은 성과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특정 기업에 쏠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라는 큰 바구니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이 핵심 세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모든 물건을 사는 것보다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상품 3개만 골라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기업이 왜 중요한지 공급망과 밸류체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켓이 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통을 만드는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바로 그 로켓입니다. 하지만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려면 지상의 관제소와 통신해야 하고 발사대가 필요하며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브로드컴이 바로 그 통신망과 연결을 담당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칩 사이를 오가야 합니다. 브로드컴의 네트워크 칩은 이 데이터를 마치 고속도로처럼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만약 브로드컴의 칩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엔비디아 GPU라도 혼자서는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차도 도로가 막히면 꼼짝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드컴의 시장 지배력은 독점에 가깝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칩 시장에서 브로드컴은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브로드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인텔의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인텔은 한때 반도체의 왕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엔비디아와 AMD에 밀려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사는 인텔의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한 AI CPU와 GPU를 공동 개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글과 메타 또한 인텔과의 협업을 사실상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GPU의 막강한 연산 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훈련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CPU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전력 효율과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바로 이 추론 시장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것을 넘어 미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구도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AI 패권 전쟁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AI 인프라를 자국 내에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 배경에는 TSMC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대만에 위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AI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텔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외국인 자본도 이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이미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핵심 밸류 체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반박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텔은 아직도 적자잖아.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왜 사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텔의 재무제표는 아직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지금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2년, 3년 후의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메타가 인텔에 투자하고 협력하는 이유는 인텔의 현재 주가가 아니라 미래의 생산 능력과 기술 로드맵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 번 투자하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장치 산업입니다. 지금 인텔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거대한 파운드리 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가 결실을 맺는 순간 인텔의 수익 구조는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공사 중인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못하지만 완공되면 매일 통행료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반박은 이겁니다. 브로드컴은 너무 비싸다. PER이 수백 배를 넘는데 거품 아니냐? 물론 브로드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브로드컴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칩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마다 브로드컴의 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는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한번 구축된 데이터 센터는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속적으로 브로드컴의 칩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습니다. 차가 많아질수록 통행료 수입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브로드컴의 높은 PER은 이러한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반영한 것일 뿐 거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브로드컴은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증명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진짜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기업이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GPU,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칩, 인텔은 CPU와 파운드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회사로 쉽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지 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는 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의 연결성입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민간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만 붙은 기업과 실제 구조를 가진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라는 이름만 붙이고 실제로는 AI와 관련 없는 사업을 하는 기업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갑자기 우리도 AI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면 그 회사가 실제로 팹을 가지고 있는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고객사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경고할 점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주식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유상증자나 대주주 매도 같은 수급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텔의 경우 파운드리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업 자체가 끝난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AI는 앞으로 수년간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긴 시계열로 바라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처럼 단거리 승부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꾸준히 숨을 고르고 체력을 유지하며 끝까지 달리는 사람만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등하는 주식을 쫓아서 무턱대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뒤쫓다가는 조정 한 번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급부로 조정이 왔을 때 공포에 질려서 전량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의 성장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분할 매수의 눈입니다. 지금은 한 번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눠서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이 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내 위치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조정이 올 때마다 한 주씩 추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치 저축하듯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AI 반도체와 관련된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